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어딘가에서는 건강을 챙기겠다며 브로콜리를 끓는 물에 데치고 계실 겁니다. 아니면 된장국에 넣어 한참 끓이거나 전골에 퐁당 빠뜨리거나.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그 행동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직접 느끼시게 될 겁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브로콜리를 끓는 물에 삶으면 브로콜리 안에 있는 가장 강력한 항암 성분인 설포라판이 최대 88%까지 사라집니다. 먹기는 먹었는데 핵심은 날려버린 채 드시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그 88%를 되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브로콜리가 왜 특별한지 먼저 이야기해 드릴게요. 전 세계 암 연구자들이 오랫동안 주목해온 채소 목록에서 브로콜리는 항상 상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역학 연구들에서 브로콜리를 포함한 십자화과 채소를 꾸준히 먹은 그룹에서 폐암, 대장암, 전립선암, 유방암, 위암 발생률이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 뒤에 있는 핵심 물질이 바로 설포라판입니다. 설포라판은 자연에서 발견된 항암 화합물 중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연구된 물질 중 하나입니다. 이 성분이 얼마나 주목받고 있냐 하면 전립선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설포라판을 6개월간 투여한 결과 전립선암의 재발 속도를 나타내는 PSA 수치의 상승이 위약그룹에 비해 현저히 낮게 유지됐습니다. 식품 성분 하나가 임상시험에서 암의 진행 속도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 결과는 과학계에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설포라판이 브로콜리 안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브로콜리를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이 설포라판을 거의 다 얻을 수도 있고 거의 다 잃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설포라판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해하시면 왜 조리법이 이렇게 중요한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브로콜리 세포 안에는 글루코라파닌이라는 성분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세포 안다른 공간에는 미로시나제라는 효소가 따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둘은 평소에는 서로 만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브로콜리를 자르거나 씻거나 으깨는 순간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글루코라파닌과 미로시나제가 처음으로 접촉하게 됩니다. 그 접촉이 일어나는 순간 화학 반응이 시작되고 비로소 설포라판이 만들어집니다. 문제는 이 미로시나제 효소가 열에 매우 약하다는 점입니다. 75도 이상의 온도에서 미로시나제는 빠르게 활성을 잃습니다. 브로콜리를 100도 끓는 물에 던져 넣으면 미로시나제가 단 1분도 되지 않아 완전히 파괴됩니다. 충남대 식품공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브로콜리를 끓는 물에 넣은 지 1분이 지난 시점에서 설포라판 함량은 이미 0에 가까워졌습니다. 1분입니다. 단 1분이면 끝납니다. 반면 찜기에서 수증기로 쪄주는 방식은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스팀찜은 브로콜리 표면에 수분과 열이 부드럽게 전달되어 미로시나제가 어느 정도 살아남을 수 있는 온도 범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연구들에 따르면 3분에서 5분 짧게 쪄주는 방식에서 설포라판 손실이 20% 수준에 그쳤고 밝은 초록색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꺼내면 항암 성분을 가장 풍부하게 보존할 수 있습니다. 상기에서 최대 88% 손실, 찜기에서 20% 손실이라는 이 극적인 차이가 바로 오늘 여러분께 전달하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삶으면 왜 그렇게 많이 사라질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미로시나제 효소의 열 파괴입니다. 두 번째는 글루코라파닌 자체가 물에 녹아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브로콜리를 30분 삶았을 때 글루코라파닌의 58%에서 77%가 끓인 물 속으로 녹아 들어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브로콜리에는 성분이 거의 없고 버리는 물에 성분이 가득 들어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전에 시금치나 채소 삶은 물이 영양가 있다고 드시는 분들 있으셨잖아요. 브로콜리 끓인 물도 어쩌면 브로콜리 본체보다 영양가가 더 있을지 모릅니다. 물론 그 물도 마시기 어렵고 그보다는 애초에 물속으로 영양소를 잃지 않는 방식을 택하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아직 모르시는 황금 비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브로콜리를 자르거나 다진 뒤 바로 찜기에 올리시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딱 하나만 바꾸세요.
자른 다음 40분을 기다렸다가 찌세요. 브로콜리를 자르는 순간 미로시나제와 글루코라파닌이 만나기 시작하지만 이 반응이 최대한 완료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브로콜리를 잘게 썬 뒤 40분에서 90분 상온에서 그대로 두면 설포라판 생성량이 최대 2배에서 3배까지 증가합니다. 시간이 없으시다면 최소 10분이라도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납니다. 브로콜리를 자르자마자 바로 불에 올리면 미로시나제가 반응을 시작하기도 전에 열로 파괴되는데 40분을 기다리면 이미 설포라판 생성이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찌는 것이기 때문에 열에 의한 손실이 있어도 총 설포라판 양 자체가 월등히 높습니다. 자르고 기다리는 이 40분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다른 음식 준비하거나 잠깐 쉬거나 그 40분이 브로콜리의 항암력을 몇 배씩 끌어올립니다. 이제 설포라판이 몸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설포라판의 가장 핵심적인 작용은 NRF이라는 전사인자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NRF는 우리 세포 안에 있는 일종의 방어 지휘관입니다. 이 NRF가 활성화되면 세포 안에서 200개 이상의 항산화 효소와 해독 효소가 한꺼번에 켜집니다. 몸속 발암물질을 무력화하는 2단계 해독 효소들,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시스템,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경로가 동시에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설포라판은 우리 세포가 스스로를 보호하는 능력을 극적으로 키워주는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암을 직접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세포가 암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방어하는 힘을 키우고 이미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세포에는 자멸 신호인 아포토시스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거기다 설포라판은 위암의 주요 원인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에도 직접적인 억제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임상 연구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50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브로콜리 새싹을 매일 70g씩 8주간 섭취한 그룹에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 수치가 유의미하게 감소했습니다. 위암 발생률이 높은 한국인에게 이 결과는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냉동 브로콜리에 대해서도 꼭 말씀드려야 할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농촌진흥청과 안동대 합동연구팀이 측정한 결과를 보면 생브로콜리 100g의 설포라판 함량은 2.07mg인데 냉동 브로콜리 100g은 무려 7.23mg이었습니다. 냉동 브로콜리의 설포라판 함량이 생브로콜리보다 3.5배 더 높게 나온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브로콜리를 냉동할 때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글루코라파닌과 미로시나제가 접촉해 설포라판으로 전환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냉동 자체가 설포라판 생성을 촉진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신선한 브로콜리를 구입해서 잘게 잘라 냉동 보관하는 것도 설포라판을 높이는 탁월한 방법입니다. 단 냉동 브로콜리를 조리할 때도 마찬가지로 끓는 물에 삶지 말고 찜기에서 짧게 쪄주는 방식을 지켜야 합니다. 아무리 냉동 과정에서 설포라판이 풍부하게 만들어졌어도 삶는 순간 다시 88%가 날아가니까요. 브로콜리 새싹에 대해서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브로콜리 새싹은 다 자란 브로콜리에 비해 설포라판 함량이 20배에서 50배까지 높습니다. 3일에서 5일 된 어린 새싹이 가장 높은 함량을 가집니다. 만약 설포라판 섭취를 극대화하고 싶으시다면 브로콜리 새싹을 날 것으로 샐러드에 얹어 드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생으로 먹을 때 미로시나제 활성이 완전히 보존되고 씹는 행위 자체가 세포벽을 파괴해 설포라판 생성을 시작시킵니다. 물론 새싹을 매일 챙겨 드시기 어려울 수 있으니 다 자란 브로콜리를 자르고 40분 기다렸다가 3분에서 5분 쪄 드시는 방법을 일상으로 만드는 것이 현실적인 최선입니다. 이제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레시피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설포라판 극대화 브로콜리 찜입니다. 브로콜리 한 송이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상온에서 40분 그대로 둡니다. 시간이 없다면 최소 10분. 찜기에 물을 붓고 센불로 끓입니다. 물이 팔팔 끓으면 브로콜리를 찜기에 올리고 뚜껑을 닫습니다. 3분에서 5분, 브로콜리가 밝은 초록빛을 유지하는 시점에 꺼냅니다. 절대 노랗게 변할 때까지 두지 마세요.
꺼내자마자 차가운 물에 10초만 담갔다 빼면 여열로 인한 추가 파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 1티스푼과 굵은 소금 1꼬집을 뿌려 드시면 됩니다. 올리브 오일의 지방 성분이 설포라판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두 번째는 브로콜리 냉동 보관 후 된장 무침 레시피입니다. 신선한 브로콜리를 잘게 잘라 밀폐팩에 담아 냉동 보관해 두세요. 필요할 때 꺼내 찜기에서 4분에서 5분 쪄냅니다. 쪄낸 브로콜리가 식으면 된장 반 큰술, 참기름 반 티스푼, 통깨, 약간 다진 마늘 조금을 넣고 조물조물 무쳐 드세요. 냉동 과정에서 이미 설포라판 함량이 3배 이상 높아진 상태이고 찜 조리로 손실을 최소화했으니 이 무침 한 접시 안에 설포라판이 가득 담긴 겁니다. 된장의 발효 성분과 마늘의 항암 성분까지 더해지니 말 그대로 최강의 항암 반찬이 됩니다. 세 번째는 브로콜리 새싹 샐러드입니다. 브로콜리 새싹 1줌, 방울토마토 10개, 견과류 1줌을 준비합니다. 드레싱은 올리브 오일 2큰술, 레몬즙 1큰술, 꿀 반 티스푼, 소금 1꼬집을 섞어 만듭니다. 새싹을 생으로 드시는 것이 설포라판 섭취에 가장 효율적이며 드레싱의 지방 성분이 흡수를 높여줍니다. 방울토마토의 리코펜과 견과류의 셀레늄이 설포라판과 만나 항산화 시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아침 식사와 함께 작은 접시 하나씩 드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이제 7일 브로콜리 챌린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에는 브로콜리를 자르고 40분 기다렸다가 찜기에서 4분 쪄먹는 기본 방식을 직접 해보세요. 셋째 날에는 신선한 브로콜리를 잘라 냉동 보관해 두세요. 그냥 두면 나중에 편하게 꺼내 쓸 수 있습니다. 넷째 날과 다섯째 날에는 브로콜리 된장 무침을 반찬으로 올려보세요. 여섯째 날에는 브로콜리 새싹이 있다면 샐러드로 드셔보세요. 없다면 쪄낸 브로콜리에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을 뿌려 드셔도 됩니다. 일곱째 날에는 일주일 동안 브로콜리를 어떻게 먹었는지 돌아보고 앞으로 어떤 방식이 가장 지속 가능한지 자신에게 맞는 루틴을 정해보세요. 설포라판의 효과는 하루 이틀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섭취에서 축적됩니다. 주의사항도 말씀드립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신 분들은 십자화과 채소를 과도하게 생으로 드시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브로콜리 등에 들어있는 고이트로겐 성분이 요오드 흡수를 일시적으로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열 조리하면 이 성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찐 브로콜리는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들은 브로콜리의 풍부한 비타민 K가 약물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섭취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담당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신장 결석 병력이 있으신 분들도 십자화과 채소의 옥살산 성분 때문에 과도한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 건강한 성인에게 브로콜리는 하루 100g에서 200g 정도가 무리 없는 적절한 양입니다. 어떤 음식이든 여러분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이상 증상이 느껴지면 섭취를 줄이고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브로콜리는 오늘날 과학이 가장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채소 중 하나입니다. 그 연구의 중심에 설포라판이 있고 설포라판을 최대한 얻으려면 조리법이 전부입니다. 삶지 말고 쪄세요. 자른 뒤 40분 기다리세요. 밝은 초록빛이 살아있는 3분에서 5분 안에 꺼내세요.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브로콜리 한 접시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찐 브로콜리 한 접시를 올려보세요. 그 접시 안에 과학이 증명한 항암 성분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함께 해두시면 다음 건강 영상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브로콜리를 매일 데쳐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댓글로 평소 브로콜리를 어떻게 드시는지, 오늘 영상을 보고 어떤 방법을 시도해 보실지 알려주시면 정말 반갑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